안녕하세요, 부자님들. 아이메피TV입니다. 오늘은 새로운 소식을 가지고 왔는데요. 신혼부부 생애 최초 특별공급 소득 조건 완화입니다. 소득 조건이 완화됐다는 건 여러분 규제는 거의 다 뭐랄까, 안 좋게 되잖아요. 그렇지만 소득 요건이 완화됐다는 건 여러분도 생애 최초 특별공급과 신혼부부 특별공급이 소득 때문에 안 됐던 분들도 된다는 겁니다. 정말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제가 보니까 대기업 맞벌이도 가능하다는 거죠. 신혼부부의 정말 90% 이상은 이 특별공급의 대상자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신혼부부 특별 소득 요건 완화, 지금 국토교통부에서 이렇게 나왔는데요. 뭐가 달라졌는지 한번 꼼꼼히 체크해 보겠습니다. 신혼부부 특별 공급 같은 경우에는 공공분양, 신혼희망타운, 민영이 있는데요. 공공분양에서는 우선 조건 70%, 그 전에 100%, 맞벌이 120%였습니다. 우선 지금 일반으로 30%는 한 200세대면 30%면 몇 세대예요? 60세대 정도는 일반으로 공급한다고 합니다. 소득 요건은 130%에서 140%입니다. 신혼희망타운은 120%에서 맞벌이 130%였는데 10%씩 상향돼서 130%, 맞벌이 140%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민영도 사실 우선 조건, 일반 조건이 있었는데 우선 70%는 기존 100%와 맞벌이 120%고요. 일반인 경우에는 30%, 할당된 양은 140%, 맞벌이 160%. 와, 정말 소득이 완화됐습니다. 계산을 해봤더니 정말 대기업 부부 맞벌이도 해당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신혼부부 특공 중에 조금 달라진 점이 있어요. 이거 진짜 중요하거든요. 공공분양과 민영주택의 70%는 기존의 소득 요건, 그러니까 100%와 맞벌이 120%에게 할당되지만 나머지 공공분양의 나머지 30%, 그러니까 일반 공급일 때는 기존의 입주자 선정 방식인 가점제를 보완해 추첨제를 도입할 거다? 추첨제가 됩니다. 공공분양이. 여러분, 왜냐하면 공공분양에서는 13점 만점으로 신혼 특공이 점수가 나열이 돼요. 순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이 순위가 어떻게 되냐면요. 지금 13점이 있습니다. 가구 소득, 자녀 수, 그 지역에 오래 산 거, 종합 저축 납입 횟수, 혼인기간, 이래서 총 13점인데 거의 11점의 당첨권, 당락이 정해지는데 이 점수를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공공분양 될 수 있어요. 지금 공공분양 그리고 소득이 어떻게 해요? 130%에서 140%까지 됩니다. 거기서 우선 공급을, 그러니까 일반 공급 30%가 배정되는데 지금 70% 같은 경우에는 가점제인데 30%는 추첨제입니다. 와, 공공분양, 그러니까 신혼부부 특별 공급의 공공분양이 추첨제 거의 생애 최초 특공과 같이 비슷한데요. 야, 생애 최초를 넣어야 되는지 신혼부부를 넣어야 되는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생애 최초 특별공급 소득 조건 완화입니다. 공공은 무조건 100%, 여긴 맞벌이 제도가 없어요. 그렇지만 우선 70%는 100% 똑같습니다. 일반 30%에서 130%로 해줬고요. 민영 같은 경우에는 130%였는데 우선 공급 30%는 130%, 일반 30%는 160%까지 됐습니다. 물량의 70% 정도는 기존의 소득 조건이 충족한 100%, 130%, 자녀 세대 30% 같은 경우는 소득 조건을 대폭 완화했습니다. 이거는 생애 최초는 그냥 추첨제예요. 아까 신혼부부 특공 공공분양 추첨제 있는 게 꼭 생애 최초 같습니다. 정말 내 집 마련의 기회 확대인데요.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민영주택인 경우 세전입니다. 소득. 이거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평균 소득입니다. 그래서 작년 19년도에 비해서 월 777만 원, 맞벌이는 889만 원까지 신혼부부 특별공급이 청약의 기회가 확대됐습니다. 그래서 무주택 신혼가구 92%가 특별공급에 청약 자격을 갖는 겁니다. 92%. 여러분, 상위 8% 안 돼도 괜찮아요. 정말 흥분됩니다. 정말. 공공분양의 30%는 추첨제로 당첨 확률 높아짐. 쑥. 야,
이렇게 변했네요. 지금 보면은 생애 최초로 할까 신혼부부 특공을 할까 고민스러운데 그 양을 조금 봐야 되겠네요. 그 양은 여러분 공공분양은 신혼부부 특공은 25%, 여기 생애 최초로 20%입니다. 그런데 신혼부부 특별 공급은 7년 안에 신혼부부만 되고 생애 최초는 평생 집이 없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생애 최초가 사람들이 많이 지원해요. 그러면 약간 분산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말 소득 요건 완화됐는데 제가 엑셀로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짜잔! 2019년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그리고요 매년 3월에 발표됐는데 매년 조금씩 높아져요. 그러면 2020년 도시근로자 내년 3월 이후에 청약 나오는 거는 지금 이게 높아지는 거 최대 1억 4,248만 8,660원. 와, 이게 맞벌이 부부가 되는 거예요. 신혼부부인 소득 경우 제가 이렇게 다 표시해 놨으니까 555만 4,983만 원 정도에서 정말 3배의 소득을 갖고 있어도 된다는 거예요. 100%, 120%, 130% 이렇게 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맞벌이인 경우 자기께 찾는 거죠.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인구를 보는 거죠. 지금 나랑 남편 그리고 자녀가 없다고 해도 2인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맞벌이에요. 맞벌이인 경우에는 여기서 내가 여기 들어간다. 그러면 공공분양에 일반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민영에 일반 공급에 30%에 들어가겠다. 그런데 지금 공공분양에는 뭐예요? 13점이라는 점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점수 안 본다는 거예요. 와, 정말 그런 메리트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생애 최초도 마찬가지입니다. 생애 최초는 맞벌이 개념이 없는데요. 대부분 공공분양인 경우에는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최대 이렇게 됩니다. 1억 4천까지 되는데 지금 계산을 해봤어요. 제가 이거 잡코리아에서 이 데이터를 냈는데 올해 4년 대졸 신입직 초임 평균입니다. 대기업, 중소기업, 공기업 다 했을 때 대기업은 4,130만 원 정도 연봉이 된다고 해요. 제가 계산을 해봤어요. 무자녀인 경우 어떻게 되는지 곱하기 했더니 맞벌이 연봉이 거의 5,300만 원 정도라면 가능하다는 거죠. 와, 진짜 여기 드는 거예요. 여기는 8인 가족이니까 대부분 지금 여기에 800만 원의 커트라인이 될 것 같은데요. 이거는 세 전입니다. 그래서 맞벌이 연봉 계약을 할 때 5,300만 원 이하로 부부가 됐다고 하면 생애 최초 특별공고, 신혼부부 특별공고 다 되는 거죠. 그리고 지금 공공분양에서 내가 13점인데 가점이 아주 낮다고 해도 공공분양에 도전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공공분양에 아주 중요한 거 2가지 꼭 챙기셔야 돼요. 자산을 봅니다. 부동산 자산이죠. 그리고 차량 가액 그거 꼭 챙겨서 그거 안에 커트라인이 든다면 공공분양의 신혼부부 특공도 지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정말 이 뉴스가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IMFTV 구독, 좋아요, 알림 서비스 해주시고요. 꼭 여러분 당첨되길 바라겠습니다. IMF가 추천합니다. 부자 되세요.